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생활비 위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 지출을 축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관료들의 모든 해외여행을 중단했습니다. 공공비용을 쓰는 공무원 해외 출장 금지 조치는 4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시행됩니다. 티누부 대통령과 그의 관리들은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기후회의에 400명 이상을 파견하는 등 뻔질나게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의 36개 주 재무위원과 기타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한 나이지리아의 회계사무국에 대해서도 소란이 일었습니다. 티누부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15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두 34억 나이르, 22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 책정액보다 36%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페미 그바자비아멜라 대통령 실장은 임시 여행 금지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버넌스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나이지리아 정부 강요와 공무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해외 출장을 가야 할 경우 최소 2주 전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대통령부터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그래서야 되겠냐는 국민 여론에 따라 자기부터 강요해 해외 출장을 자제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의 인구 대국입니다. 2억 2천만이 넘습니다.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는 티누부 대통령이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국가화폐 나이라를 평가절하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3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노조를 중심으로 한 거리 시위와 파업이 잇따랐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지만 경제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나이지리아 전국 노조는 IMF와 월드뱅크로부터의 차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제1군단 제1자동소총여단 병사들이 세베르노의 마을 전투 접촉선에서 독일제 마더 보병 전투차를 거의 완벽한 상태로 노획했습니다. 마더 보병 전투차는 지뢰로 약간의 손상을 입고 진흙탕에 빠졌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파괴하려다 시간이 없어 그냥 버려두고 도주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진흙에 저초된 마더를 견인해 노획했는데 모든 게 작동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예프의 화끈한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키예프군은 매일 적으면 500, 많으면 1,00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합니다. 러시아군의 누적 전사자가 43만 8,160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상자까지 추정하면 이미 15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면 러시아에서는 벌써 폭동이 나고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또 전차는 6,893대를 격파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현대전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삼척 동자라도 거짓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키프포스트는 느닷없이 서방이 제공한 값비싼 중장갑 나토 전차는 대부분 과체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장 퍼포먼스를 보면 최고급 나토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나토 주력 전차 이미지는 값싼 FPV 드론에 의해 두들겨 맞아 전소되는 수백만 달러짜리 헐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부제프카에서 포탑 뒷부분 탄약이 적재된 버슬 부분이 FPV 드론에 맞아 불탄 에이브럼스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키프포스트는 서방의 나토 표준 전차들이 모두 60톤 중반이 넘는 과체중이라 통과할 수 있는 교량도 많지 않았고 걸핏하면 진흙에 빠져 고립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도 낮았다고도 했습니다. 또 평판 훼손이 두려워 후방에서 화력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혹시 러시아 전차 지휘관들이 한 번에 넉 대에서 6대 전차를 공격에 투입할 경우도 기대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키이프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결국 현대적 전차가 싸우고 생존해야 하는 유동적인 전장, 그러니까 상상만 했던 이론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직면한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키이프 포스트는 나토가 주력 전차 대신 브래들리나 스웨덴제 CV-90, 더 많은 드론과 탄약, 야포를 줬더라면 더 요긴하게 써먹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전차끼리 맞붙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차가 다른 어느 전차보다 우월하다, 어떻다 하는 얘기는 태권브이와 마징가 Z의 우열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